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진과 경주 편 잘 보셨는지요? 예, 아주 잘 봤습니다. 이 매번 그 원자력 발전소 이 주변에 가보면 느끼는 거지만 항상 이게 깨끗하다, 청정하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여기 우리 부산 기장이죠. 네. 저 김 교수님은 이 고향도 이 근처시고 이 학교도 이 근처시라서 뭐 잘 아시겠네요. 가끔 오긴 합니다. 뭐 가깝기도 하고 뭐 가족 여행도 좀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 기장에 와서 고리발전소도 보고 할 텐데 혹시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방사능 분석에 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뭐 고리 세월 이쪽에 이제 오면서 네. 원자력 발전소 네. 거기 이제 배수구에 있는 그 물, 바닷물 네. 요거를 좀 떠갖고 와가지고요. 정말로 이게 방사능이 얼마나 있나 뭐 이제 확인도 좀 해보고 실제 우리 먹는 물, 생수도 방사능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그러면은 오늘 우리 고리발전소를 가서 고리발전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사포 다리길이라고 돼 있던데. 네, 다리돌. 여기 이제 마을 이름이 청사포거든요. 여기 이제 푸른 모래가 있는 마을, 해변이 때래가 청사포인데, 청사포 마을에서 바라봤을 때 저기 등대까지 바위돌이 다리돌처럼 이렇게 놓여가 있거든요. 예, 그걸 본떠서 청사포 다리돌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많은 손님들이 오세요? 이 요즘은 날이 연장되고 나서 엄청나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 한 70%, 80%가 외국인 분들이세요. 외국인 분들이 오세요? 네. 그리고 앞에 철길이 있는데 이 철길은 어떤? 이게 이제 동해 남부선 네 철길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해변 열차를 타고 가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들려서 구경하고 가십니다. 네. 우리 청사포 다리길 전망대도 봤어요, 그죠? 전망대 쪽으로 갔다 보니까 네. 이제 밑에 이게 바다도 또 보이고 조금 아찔하긴 한데 네.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죠. 네. 여기 철길도 보면은 이게 동해남부선이 이제 예. 폐지가 되고 예.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냥 보기에는 아이고 녹슬은 기찻길 그냥 이렇게 그냥 방치돼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쭉 재활용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봤을 때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예. 사람들한테도 또 옛 추억을 또 되살려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자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김 교수님, 여기가 혹시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기 막 아우산숲이라고 이제 이렇게 네. 쭉 보면서 왔는데요. 네. 이게 뭐가 9개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골짜기가 이제 9개가 있다라고 해서 9산 숲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양쪽에 이렇게 그 대나무가 이렇게 쫙 서 있는 게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꿈속을 걷는 것 같아요. 또 오늘따라 또 시원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이런 대나무들이 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키워가지고 잘 보존을 해야 이런 그 숲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대나무 이것도 우리 그 남평군 씨라고 그러시는 네, 조상님께서 네. 다 이렇게 가꾼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16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잘 보존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숲이 지금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또 필요한 에너지를 또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학자 또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죠. 자연이랑 또 이 개발하는 거 뭔가 최적점을 그렇죠. 예,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우리가 아주 뜻깊은 장소에 왔죠? 그렇죠. 예. 고리로기 네. 예, 우리 뭐다 알지만은 최초의 그 상무력 발전소죠. 네. 78년에 네. 가동이 돼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영구 정지가 됐습니다. 네. 17년 네. 6월에 정지가 돼서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해체를 하려고 하는 상무력 발전소 그렇게 돼 있죠.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전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남 차장입니다. 아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들께 요거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 좀 드리려고 네, 네. 왔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발전소에서 차수문이라고 쓰나미나 자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안전성을 위해서 만든 설비고요. 높이가 4.5m 높이의 네. 예. 큰 문과 작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 쓰나미가 왔을 때 발전소를 지켜주기 위한 네. 차수문입니다. 이게 두껍기도 하고 참 든든하네요. 그 수동으로 할 때는 손으로 돌려서 네. 저희가 아. 닿는 것까지 저희가 이게 담당하신 분은 체력이 좋으셔야 되겠어요. 네, 여기가 고리 1호기 터빈홀입니다. 네, 터빈 그 장치가 있는 거기네요. 아유, 영구정지된 발전소인데 이 터미널이 엄청 깨끗하네요. 여기가 어딘가요? 고압 터빈, 저압 터빈 있고 여기가 전기 만드는 발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리 1호기 해체 준비부에 근무하는 김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이 오시면 좀 여쭤볼 게 있었어요. 여러분, 고리 1호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첫째 아들. 최초 우리나라 원전. 맞아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기특하다. 이 고리 원자력은 60년대 우리나라에 이런 명칭이 있었어요. 제3의 원자력이라는 이 빛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기근을 해소한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587메가와트 설비 용량을 가지고 가압 경수로형 노형이고요. 고리 1호기 당시 건설비가 1,561억 원이라고 해요. 지금은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지만 당시 정부 예산의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78년 4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해서요. 최초 설계 수명은 30년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기여하고 2007년 12월에 10년간의 계속 운전 허가를 받고 성공시킵니다. 총 40년간 운전하면서 진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와 함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해체를 준비하고 있고 전주기 사이클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특한 발전소 아닌가요? 고리 1호기 해체 일정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해체 승인이 나게 되면 이후에 비방사선 개통과 구조물부터 우선 철거합니다. 그리고 이 고리 1호기 부지에 있는 사용 해결료가 부지 밖으로 다 반출이 되면 그제서야 방사선 개통과 구조물을 철거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과정이 완료가 되면 부지 복원에 착수하게 되고 2년간의 부지 복원을 한 후에 해체가 완료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체 종료가 될 때까지 대략 한 기간은 몇 년 정도로 예상하고 저희가 영구정지부터 해체 종료까지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꽤 긴 사업이에요. 사실은 건설보다 훨씬 더 2배가 넘는.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거 자체가 좋은 경험이 돼서 다음 후속호기도 그렇고 뭐 수출도 할 수 있고. 진짜 확실히 예리하시네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해체 산업도 육성을 하고 글로벌 해외 시장에 좀 진출하려고 해요. 정말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증까지 다 현장에서 한 작업을 수행한 이력을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저희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고리 1호기 해체 관련된 설명을 들으셨는데 지금부터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7년 이내에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이 10기라고 했는데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총 10기가 있습니다. 그 첫 시작점이 고리 2호기고요. 고리 1호기는 아까 보니까 30년하고 50년 연장 운전을 했던데 여기는 40년을 운전을 했네요. 23년 4월 8일에 운영 허가가 만료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계속 운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역으로 보면 그러면 이 운영허가 기간이라는 게 결국 뭐 40년이든 50년이든 기간 연한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고 20년씩 수명 연장을 하는 나라도 있고 10년 단위로 PSR 뭐 기간을 정해두고 10년간 심사를 한다든가 이래서 계속해서 수명 연장을 해나가는 게 확실히 다른 에너지원보다 이 단가에 엄청 싸네요. 3분의 1, 4분의 1 이하. LNG로 대체할 경우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07조까지도 어휴, 엄청난 효과네요. 107조면은. 꼭 요거 내년 6월 재가동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 뭘 하는 곳인가요? 이 건물은 비상 디젤 발전기실이라고 소외 전력이 차단되었을 때 비상으로 이제 디젤을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설비고요. 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네, 교체로 맞습니다. 다 된. 지금 지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안 방벽으로 다 보호가 되는데 혹시 그거보다 초과하는 게 일부 넘어올 걸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안전성 관련 구조물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차수 시설을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비상 디젤 발전기 그 실제 가동할 적에 용량이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요 지금 2개 계열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 1개 계열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용량을 다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개통 자체가 그러면 어디에다 그러면 이제 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건가요? 안전 모선 관련된 계통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살수 펌프라든지 충전 펌프라든지 잔열 제거 펌프 이렇게 해서 노심이 안전 정지로 갈 수 있게 관련된 설비들 그리고 그 안전 정지로 가는데 필요한 전력 설비들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통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 동작했을 때 디젤을 냉각시킬 수 있는 라디에이터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차수벽을 설치해서 태풍이라든지 이제 비정상적인 강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설비 보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설비 중에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냉각이 안 되면 저희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네, 엔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 EDG 차수문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외부 주입 유로에 대해서 한번 보러 가실 겁니다. 외부 주입 유로가 뭐 하는? 네. 연료를 비상시에 이제 연료가 냉각되는 곳이 있는데 이제 비상시에 냉각수를 이제 주입해서 우리가 연료가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유로인데요. 저기 배관이 보이네요. 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상냉각수 주입 배관이 세 종류가 있는데 증기 발생기에 공급을 하는 배관 그리고 사용 후 연료 저장소에 공급하는 배관 그리고 노심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할 수 있는 배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관은 이제 사용 후 연료 저장소에 비상냉각수를 주입하는 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소화전 송수구랑 똑같은데 저 도로에서 비상시에 소방차가 와서 소방 호스를 연결하더라도 사용 후 연료 저장소에는 냉각수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상실해서 그 사용 후 연료 저장소의 온도가 올라가서 비등이 발생하거나 해서 사용 후 연료 저장소 수위가 낮아질 경우에 이게 분산수라서 그렇게 빨리 끓거나 하진 않지만 줄어든 수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차로 비상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요새 같아요. 저 성벽처럼 이렇게 높게 쌓아놨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발전소 건설할 때 뭐 지진, 해리나 파랑에 이제 대비해 가지고
요거 이제 사왔습니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 부지고가 5.8m고 그쪽으로 물이 못 넘어가게 7.5m까지 해안 방벽을 샀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지진 해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할 필요가 있어갖고 다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7.5m보다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제 10m까지 전체적으로 고리 1, 2, 3, 4, 5 기준 해갖고 전체적으로 해서 약 2.1km 이렇게 완전히 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지진의 일로 인해서 물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쿠시마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오염수 같은 게 막 흘러서 바다 오염되면 어떨까 막 이런 걱정을 하시던데. 후쿠시마 이제 사고 이후에 특히 이제 바다의 어떤 방사선 그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원전 주변 해수라든지 해저 대적물 등 이런 부분 시료를 이제 쭉 채취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방사능 분석을 이제 해왔었습니다. 그 어떤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사실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직접 우리 발전소 네, 그래요. 배수구 이제 그 물을 직접 이렇게 이제 갖고 와가지고 네. 정말로 방사선이 얼마나 있는가 네, 네. 그래 이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전망대로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예, 가시죠. 저는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가 이 고리에 다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점점 이게 지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건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온 것들이 너무 기특해요. 오늘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결국은 이 원자력의 쫙 건설부터 해체까지 원자력의 전주기 기술 우리나라가 이거 선도할 수 있다. 딱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고리 방문을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우리 세울 발전소를 가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또 체코에 수출한 그런 원전 노형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건설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네. 거기 이제 배수구에 있는 그 물, 바닷물 좀 떠갖고 와가지고요. 방사능이 얼마나 있나 방사능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물 시료 중에서 감마 방사선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삼중수소, 이 삼중수소 이 방사선이 또 얼만큼 있는가, 요걸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료를 갖고 왔을 적에 그러니까 덜렁 시료를 개척기에다 턱 넣는다고 해서 정확하게 측정되는 건 아니고요. 전처리라고 하는데 계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도록 일일이 어떤 과정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전처리가 된 그런 시료를 이제 그 계측기, 뭐 감마를 측정하는 계측기, 또 삼중수소를 측정하는 계측기 여기다가 이제 잘 넣어두죠. 그러면 이제 그 계측기가 이제 1분 동안에 방사선이 몇 개 나오네 그걸 이제 쭉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측정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항상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인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배수로에서 그 인공적으로 발생된 핵종이 그 자연 방사선 수준보다 높게 배출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식수의 경우 검출기가 가지고 있는 최소 검출 한계치가 이제 2.78 베크렐/리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수의 이제 방사능 농도 같은 경우에는 1.92 베크렐/리터로 이제 최소 검출 한계치 미만으로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원전 배수구에서 배출되는 해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소 검출 한계치가 2.62, 2.85 그리고 해수의 방사능 농도가 각각 2.38, 2.10으로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해수를 채취해 오게 되면 해수 내에 이제 각종 이온이라든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그 H2O를 추출하기 위해서 중류를 거쳐서 이제 순수한 물을 뽑아내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를 측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물을 이제 요 20ml 바이알에 8ml를 채우고 이제 12ml를 이제 액체 성광체라는 물질을 섞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8ml 포함되어 있던 삼중수소가 이제 액체 성광체와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 빛을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이제 검출기가 이제 그 개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우선 받았던 시료는 그 원전 주변에서의 해수 시료인데요. 다음에 원전 주변에 저희가 원전을 가동함에 따라서 어떤 인공 방사성 핵종이 유출되는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이제 감마 분광 분석 측정을 통해서 이게 인공 방사성 핵종이 있는지 그러한 판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몇몇 인공 핵종들은 고유한 감마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에너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에너지를 역추적해서 이 핵종에 어느 정도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기준 같은 경우엔 당연하게도 인공 방사성 핵종은 이제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자연 방사성 핵종만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